네,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2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지난주에는 시험을 보시느라 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공중보건학 문제풀이 다 제출하셨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한 내 대부분들 제출을 다 하신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고요. 여러분들께서 7주 동안 강의한 그런 내용들 중에 그래도 조금은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들 가지고 서술형 문제로 제출을 했었습니다. 좀 수업에 도움이 되시고 학습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 사회적 거리 두기도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기가 되었죠. 모두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더 각별히 노력하시고 주의를 해야 할 이런 시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감염이 이미 되신 분들도 있지만 아직 감염되지 않고 건강하신 학생들은 더욱 건강관리 주의하시고 건강하게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큰 사건만 생기지 않는다면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파트 4가 되겠습니다. 파트 4의 챕터 10장이죠. 챕터 10장 보건관리 부분인데 보건관리 부분은 보건행정과 그 다음에 보건통계, 그 다음에 보건교육, 학교보건 이런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사고 안전관리 부분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학습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자, 보건관리 부분의 보건행정 분야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보건행정은 페이지 392쪽이 되겠습니다. 390쪽이네요. 네. 39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보건행정의 그 정의와 특성을 보면은 보건행정이란 공중보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중보건의 원리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행정조직을 통해서 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행정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보건행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중보건의 목적을 보면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고 또 건강 수명을 연장시키는 거죠. 그리고 행정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공적 조직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각종 단체 또 사적 조직 이런 걸 다 포함해서 행정조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교수님이 몸담고 있던 이제 서울시청 그 다음에 보건의료 정책과라고 있어요. 정책과 이곳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이 보건의료 정책과는 바로 국민의 서울 시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고 건강 수면을 연장시키기 위한 그런 행정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위로 상위 기관으로는 이제 보건복지부가 있죠. 보건복지부는 이제 국가기관이고 시도 자치단체로는 이제 서울시청 각 그 시도가 있죠. 각 시도에 시청들이 있는데 시청 도청들이 있죠. 거기에는 이제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이런 시민건강국 이런 소관 부처들이 다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제 질병을 예방하는 이런 공중보건을 위한 그런 보건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행정의 정의를 보면은 행정학적으로 봤을 때는 공중보건이라고 하는 것은 퍼블릭 헬스다 이런 내용하고 또 어드민스트레이션이라는 그런 그 행정학 이것의 그 형식이나 수단 방법이 상호 결합한 것으로 이 보건 분야에서 행정 일반 원리를 적용해 가지고 국가나 또는
지방단체 등이 국민의 보건을 위해서 정책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집행, 통제하는 그런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보건학적 정의를 보면은 국가의 보건의료 체계, 이런 헬스케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런 의료 체계가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서 효과적이고 고효율적으로 인적이라든가 물적, 제도적 제반 조건들이 적용되도록 잘 작용되도록 관리하고 집행하는 기능을 바로 보건학적 정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국가적으로 총체적으로 좀 대처를 하고 있잖아요. 질병관리청이 생겼고 본부에서 청으로 승격이 됐죠. 네, 승격을 했고 이 청을 비롯해서 각 시도 자치단체에서 그 코로나19를 검사하고 선별검사소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의료기관을 통제하고 중증 환자들을 배치하기 위해서 이런 의료관리, 모든 이런 그 인적, 물적, 그 제도적 조건들을 바로 관리하고 집행하는 기능을 보건학적 정의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보건행정의 특성을 보면은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복지와 집단적 건강을 추구하고 또 사회 전체 구성원의 그 건강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성격을 띠고 있고 또 봉사성도 있습니다. 현대 국가 행정은 국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직접 개입하고 간섭하고 또 봉사를 하죠. 이런 봉사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성과 기술성도 갖고 있죠. 의료 과학과 의료 기술의 확고한 그 기초 위에서 과학 행정이 이루어지고 또 곧 그 기술 행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러한 보건의료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고 통제,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 증진을 달성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또 네 번째로 조장성 및 교육성은 교육을 주된 수단으로 활용하여서 지역 주민을 교육하거나 또 자발적인 참여를 조장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보건행정의 범위를 보면은 보건행정의 범위는 역사적 배경과 뭐 여러 가지 그런 차이가 있지만 세계보건기구라든가 미국 공중보건협회가 제시한 그런 범위를 표를 참고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참고로 표를 봐주시고요. 보건행정의 그 관리 과정을 보면은 행정의 관리 과정이 이제 플랜, 기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행정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 기획이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단계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를 구성하고 설정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과거에 기획했던 방법은 뭐 여러 이런 뭐 BS라든가 뭐 OR 이런 것을 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기획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된 그런 플랜을 행정을 관리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조직입니다. 조직은 과거 이제 고전적인 뭐 이런 원칙들이 있어요. 분업을 하고 조정을 하고 명령 통일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동등한 권한과 책임의 원칙, 또 계층화 원칙, 통솔범위 원칙, 뭐 목적의 원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이고 비공식적 조직을 보면은, 이제 공식적인 조직이다 그러면은 이런 다양한 공식적인 공식화된 그런 조직 구조로서 이제 능력을 가진 직원들이나 이런 것들을 배열을 해서 조직의 목표와 철학을 기초로 조직되어야 하는 것이 이제 공식적 조직의 기본이고,
비공식적인 조직으로는 이제 뭐 우리가 그 흔히 얘기하는 기구 조직벽에는 나타나 있지 않는 그런 이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이제 관계인데 NGO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발생하고 소규모 집단도 형성을 해서 조직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갖고 있고 학연이나 뭐 자연이나 취미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생성되는 그런 조직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오늘날 이제 현대 조직을 보면은 프로젝트 조직과 매트릭스 조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프로젝트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런 조직이에요.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뭐 예방의학과 교수들이라든가 진단검사의학 교수들이라든가 이런 학자들로 이루어진 그런 어떤 조직들을 다양한 그 전문가들에 의해서 질병관리청에서 의견들을 들어서 운영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회의를 하게 돼서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그런 의견에 따라서 보건 정책을 또 수행하고 이런 이제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조직을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전통적인 기능 조직을 얘기하는 건데, 계층적 조직의 프로젝트 조직의 그 수평 관계가 혼합된 조직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직의 그 직능 부분을 전문화하면서도 동시에 그 전문화한 부분을 프로젝트로 통합하는 조직.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 또 위원회 이런 구조들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사 부분인데요. 인사는 행정관리의 중추적인 기능이죠.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전문화된 사람, 뭐 인사관리에 대한 어떤 독립적인 거, 직원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근무 평가를 해주는 거, 또 신분을 보장해 주는 거, 이런 공정한 관리 등이 이 인사관리의 주요 기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휘계통인데요. 지휘라는 것은 행정관리에 있어서 명령체계의 일원화가 중요하죠. 행정관리의 중추적인 기능인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명령체계를 뭐 여기저기서 하게 되면은 그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정 체계를 통일화하고 명령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러한 그 가능한 명령은 직속 상위직 이외에도 어느 곳에서도 행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고, 다음에 이제 조정 기능인데, 조직이나 기관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조직원이라든가 부서 또 이런 협의나 회의 이런 것을 통해서 행동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는 그런 기능, 이것이 이제 조정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이제 보고 기능이죠. 각 그 파트에서 일사불란하게 그 사업 활동을 효율적으로 보고를 해줘야지 정확하고 성실하게 운영돼 이런 체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그 통계를 내서 오늘은 코로나 감염자가 몇 명이다. 또 뭐 사망자가 몇 명이다. 뭐 이런 뭐 지역별로 또 몇 명이다. 이런 그 보고 활동이 아주 그 체계적으로 운영돼야지 효과적으로 운영돼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예산이 중요하죠. 모든 사업의 그 원동력은 바로 예산입니다. 돈이에요. 머니. 이 머니의 그 예산의 적정한 계획과 확보, 또 효율적인 관리 이런 것에 의해서 바로 그 사업의 성패와 절대적인 관계가 바로 돈이라는 거죠. 적재적소에 그리고 적시에 바로 이 코로나 백신이 투여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백신이 우리나라에 그 수입될 때도 상당히 그 말이 많았고, 결국은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국민 한 60-70%가 이제 그 예방 접종을 실시한 바 이제는 큰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은 어느 정도 막았다. 그래서 최근 보면은 30만, 40만 같은 건수가 지금은 이제 뭐 5만 정도 이하로 막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제 사회적
그 통제를 이제 안 해도 될 정도로 자연 면역,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방역 당국에서 보고, 또 이제 전문가 집단들도 이제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 이르다, 또 전염 시기가 또 다른 것에 의해서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또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건 참고 사항이고요. 자, 우리나라 중앙보건행정조직을 한번 볼게요. 아까도 그 보건복지부 말씀을 드렸죠. 보건복지부 이제 직제가 있어요. 그래서 중앙보건행정조직의 그 중앙은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관장을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업무를 관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소속하에 이제 각 병원들도 있고, 또 이 소관 사무들을 이제 그 질병관리청에 두고 있고, 또 감염병 관리센터라든가 질병예방센터, 뭐 이런 장기이식관리센터,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국립보건연구원도 있고, 또 국립검역소도 있어요. 이런 데 다 여러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직제표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시고요. 보건복지부 직제표는 2021년도 1월 현재인데, 이거는 뭐 참고로 하시고, 보건복지부 외청하고 이제 소속 기관이 있는데, 뭐 보건복지부 외청의 뭐 변천 과정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과거에는 이제 뭐 식품의약안전본부가 식품의약안전청으로 이렇게 또 됐다가, 지금은 이제 식품의약안전처로 이렇게 승격이 됐죠. 네, 이것도 도표를 식품의약안전처에 대한 그런 조직도인데 한번 보시고, 식품의약안전처라는 거는 뭐 하는 데냐 하면은 그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정부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품의약안전청에서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또 의약외품도 있죠. 또 생물의약품이라고도 있고, 의료기기, 또 화장품, 또 마약 등 이런 것들을 다 관장을 해요. 허가라든가 판매하기 위해서는 여기 허가를 받아야 되죠. 여기서 심의를 받아서 팔 수 있어요. 의료기라든가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건강식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관장하는 것이 바로 식품의약안전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직도는 참고를 또 하시면 되고, 근데 지방의약품 안전청이 있어요. 뭐 서울도 있고, 뭐 부산, 그 다음에 경인, 그 다음에 대구, 그 다음에 광주, 대전, 이렇게 이제 지청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인데, 직제 2조에 보면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장을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하에 국립소록도병원이라든가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센터, 또 국립망향해동산 관련을 둔다, 이런 이제 그 조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질병관리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기관으로는 뭐 국립정신건강센터, 나주병원, 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뭐 국립공주병원,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국립재활원, 이런 것들이 이제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감염병 연구 및 관리, 이런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 이제 질병관리청이에요. 그래서 질병관리청이 있고, 또 국립서울병원이 있는데, 이 국립서울병원은 정신장애 치료를 하는 그런 병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국가기관이다. 그래서 이런 기관에 여러분들도 다 시험을 보고 공채를 봐서 근무를 할 수 있다, 이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으로 이제 근무하는 거죠. 뭐 계속해서 보면 뭐 국립공주병원도 있고, 이런 이제 각 그 병원들마다 그런 뭘 하는지 이렇게 이제 쭉 있어요.
뭐 정신의료기관 아니면 뭐 정신과 전문병원 또 뭐 정신이나 중독질환 치료하는데 또 소록도 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센인 옛날에 나병이라 그랬죠. 그다음에 재활 국립재활병원, 마산병원, 결핵 전문 의료기관 뭐 이런 등등 특징을 갖고 있다. 이걸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 지방보건행정에 관한 운영과 조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보건행정에 보면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중앙조직이 있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이제 서울특별시라든가 광역시 또 도지사, 특별자치시 이런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 주민의 그 건강을 증진을 위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해야 돼요. 이 4년 중요합니다. 4년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하느냐? 바로 이런 것들, 보건의료 수요를 측정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장단기 공급 대책을 세우고 자원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전달 체계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통계, 수집 이런 것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역보건의료계획 내용을 보면은 지역보건법 제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조에 있는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을 목표를 하고 지역 현황을 전망하고 등등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한번 쭉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 그 보건행정 조직은 어떤 조직이냐? 아까 그 교수님이 먼저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렸는데 시도 보건행정 조직을 보면은 이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시도는 그 보건행정 조직이 그 약간 차이가 있어요. 조직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복지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복지국이 잘못된 겁니다. 만든 저자들이 잘못 쓴 거예요. 지금은 시민건강국이다 이렇게 이름 명칭이 박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위생과라든가 식품안전 이런 걸 두고 있고 광역시 뭐 경기도라든가 또 뭐 인천광역시라든가 대구광역시라든가 울산이라든가 이런 이 광역시와 경기도 뭐 충청 남북도 뭐 이런 도에는 이제 복지건강국 또는 뭐 시민건강국 뭐 보건복지여성국 뭐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마다 다 이름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군구 보건행정조직이라든가 이 보건소를 보면은 바로 이제 교수님이 근무했던 그 보건소의 이제 그 역사에 대한 얘기인데 보건소를 우리나라는 그 지금은 한 260여 개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지금 알 수가 없지만 보건소가 260여 개 정도 돼요. 254개였었는데 이것이 그대로 유지되기도 하고 또 없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시도 행정 조직에 따라서 더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래서 260여 개다 이렇게 이제 교수님이 얘기를 하는데 보건소 역사는 1859년에 영국의 그 리버풀이라는 데서 이제 보건 간호 사업하고 그 가정 방문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알려졌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방문 간호사를 둬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자 보건 상담을 하고 보건 지도를 시작한 것이 이제 시초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해방 이후에 미 군정 때 이제 처음 도입이 돼서 이게 이제 1946년 10월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범보건소가 설치된 것이 이제 최초의 그 보건소가 시작이 됐다. 그래서 1949년도에 국립중앙보건소 직제가 공포가 됐고, 그래서 1959년에 현재의 국립보건원으로 발족이 됐다.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 보건소의 시초가 된 것이 이제 국립보건원이 이제 발족이 되면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나라 그 공공보건 관련기관 설치 근거인데 이제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제10조
그 다음에 동법 시행령책 8조의 근거를 두고 시군구별로 1개소씩 그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숫자 보면은 지금 이제 253개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다소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건 취소가 있으면 그 밑에 이제 보건 취소라고 있어요. 네. 지역 이건 읍면별로 이제 둘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건 진료소라든가 보건 의료원 이렇게 또 둘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농어촌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이거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설치 기준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취약 지역을 인구 500인 이상, 도서 지역은 300인 이상, 또 5,000인 미만의 하나 정도 이렇게 둘 수 있는 관할 구역으로 이렇게 설치를 한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보건소의 그 기능이나 업무인데, 이거 지역보건법 제 11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는 이러한 기능들의 그 업무를 하고 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면은 보건소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느냐,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한 관리, 이런 업무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5번 항인데, 그래서 또 5번 항에 뭐 국민건강증진, 감염병 예방관리 뭐 이런 등등의 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보건 관계조직을 보면은 보건행정에 그 세계보건기구라고 있죠. WHO가 있는데, 바로 국제보건처의 그 산하조직으로 1921년에 결성된 그런 모임 이후에 매년 4월 7일을 세계보건의 날로 정해서 기념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연례적으로 이날을 행사를 하고 보건의료인들의 그 상도 수여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WHO의 그 주요 기능을 정리하면 바로 국제적 보건사업의 지휘 및 조정, 그 다음에 회원국에 대한 기술 지원, 자료 공급, 전문가 파견에 대한 기술 자문, 이제 저개발 국가, 이런 그 진짜 살기 어려운 그 의료 기술이 별로 없는 이런 낙후된 지역, 이런데 이제 지원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UN 아동 기금이라고 있어요. 유니세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은 지역이라든가 또 전 세계 그 모자 보건을 위해서 식품이라든가 이런 자재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단체죠. 이런 단체는 아동의 그 보건과 복지 향상, 주로 어린이 건강정신, 아동권리 보호 증진, 이런 일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기구들을 보면은 보통 이제 여러 그 기구들이 많이 있죠. 세계 기구들이. 특히 이제 그 식량농업기구 FAO라는데, 또 국제노동기구 ILO, 또 UN 개발계 UNDF, 이런 거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라고 해서 유네스코, 그러죠? 유네스코에 뭐 등재되는 그런 그 도시, 뭐 문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바로 이 유네스코에서 관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UN 인구 활동 기금이라고 해가지고 UNFA 해가지고, 또 경제 협력 개발 기구에서 OECD라는 기구가 있죠. 이 OECD가 바로 이제 국가의 그 위상을 서열을 매겨서 1위가 어디고 뭐 이런 거 있죠. OECD 국가 몇 개 개발 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들이 몇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OECD에 가입되어 있어서 경제협력 개발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기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또 UN 마약류 통제계획 UNDCP라는 그런 기구가 있고, 또 국제가족계획 연맹이라고 해서 IPPF, 이런 그 주요한 보건복지 분야하고 연관된 그런 국제기구로서 그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고, 또 세계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건행정에 대해서 조직이라든가 뭐 플랜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운영되고 또 우리나라는 또 어떤 조직을 갖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가장 그 기초 단체가 되는 것이 이제 보건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라이선스를 따면. 그러면 이제 국가기관으로 이제 보건소에 근무할 수 있고, 또 아까 보건복지부 관할 그런 병원들에 근무할 수 있고, 또 보건복지부의 그 행정조직 기관에 근무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검역소, 검역소 같은 데 근무를 할 수 있고, 또 법의학 부분, 여기 이런 부분도 근무를 할 수 있고, 이렇게 공공의료기관 또 공공기관 조직이 상당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런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시험 준비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공무원이 되긴 그런 길에 대한 여러분들한테 이런 소개를 아마 1학년 때도 잠깐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때도 잠시 그 취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바로 이제 취업도를 해야 되는데, 경북대학교는 지금 수년간 100% 국가고시에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도 상당히 취업률이 높아요. 그래서 병의원만 취업할 것이 아니고 이런 그 공공기관에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시험 준비도 틈틈이 하시고 노력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 잠깐 쉬었다가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교시에 또 만나기로 해요.